새벽 기차 이옥한 희미한 조명 속에서 낯선 여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4년 전 아내를 보내고 죽은 줄만 알았던 제 심장이 그 순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62세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새벽 기차 안에서 겪은 그 따뜻하고도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동수, 올해 62세입니다. 아내를 잃고 4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새로운 인연은 생각도 못했죠. 아들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출발 부산행 새벽 5시 20분 KTX였어요. 이른 시간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어요. 지정 좌석 통로 쪽 자리였죠.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기차에 올랐어요. 선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팔에 힘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혼자 끙끙거리며 가방을 들어 올리려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잘 안 올라갔어요.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들려온 상냥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모습이었죠. 그녀가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함께 들더니 선반에 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혼자 여행하시기 힘드시죠? 그녀의 세심한 말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친절함이었어요. 자리 번호를 확인하며 앉는데 그녀도 바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기차가 출발하자 대화가 시작됐어요. 부산까지 가시나 봐요. 네. 친구 만나러요. 선생님은요? 고향에 잠깐 다녀오는 길이에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혼자 다니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네요. 그 말에 뭔가 공감이 되었어요. 아, 이분도 혼자시구나. 가족분은 안 계세요? 남편을 6년 전에 보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아내를 4년 전에.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분위기였죠. 기차가 출발하고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새네요. 그분이 배려해주는 말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객실 안에서 그녀의 존재감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피곤해서 눈을 감았어요.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기대고 쉬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눈을 살짝 뜨니 그분이 창밖을 보다가 저를 힐끗 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4년 동안 완전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첫 번째 정차역 대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어요. 62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녀가 제 뒤에 섰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조용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란히 서 있으니 더욱 어색했죠.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왜요? 아까 자꾸 쳐다본 것 같아서요. 예의 없게 보였을까봐.
솔직한 말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곧 출발합니다. 영무원의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우리는 서둘러 기차로 향했어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하고 30분쯤 지나자 조명이 더 어두워졌어요. 동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담요 덮어드릴까요? 추우실 것 같아서요. 그녀가 준비해 온 담요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천만에요. 조용한 객실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동수 씨, 네.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편하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팔걸이 위 제 손 가까이 놓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가볍게 맞대고 앉아 있었어요. 4년 만에 느끼는 여성의 온기. 그게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동대구역에서 우리는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각자 물을 사고 나와서 벤치에서 마주쳤죠. 목마르시겠어요? 미정 씨가 물을 건네주었어요. 벤치에 앉아 마시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수 씨,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분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이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우리 이상한 건 아니죠? 왜 이상해요? 우린 어른이고 서로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감싸주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부산까지 1시간 반 남았네요. 네. 더 편하게 지내도 될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이죠. 기차로 돌아가서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어요.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졸고 있었고, 객실은 우리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가 편하네요. 미정 씨가 담요를 꺼내 저에게도 덮어주었어요. 같이 사용하시죠? 다른 분들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다들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담요를 함께 사용하게 됐어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우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동수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두운 객실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했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못 느꼈어요. 그녀의 속삭임에 마음이 떨렸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담요 속 작은 세상에서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들었고 객실은 고요했어요. 동수 씨, 네.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대구와 부산, 멀지 않지만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글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받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기대감이 더해졌어요. 단순한 기차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는 관계라는 희망. 하지만 부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의 이 감정이 현실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작은 옷 가게를 운영해요. 동대문에서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동수 씨는요? 퇴직하고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고요. 서로의 현실을 알게 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자녀분들은 연락 자주 하세요? 가끔요. 다들 바쁘잖아요. 미정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명절 때나 연락하고 우리는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기차가 경부선을 달리는 동안 우리의 손은 계속 맞잡고 있었어요. 미정 씨 손이 참 따뜻하네요. 이 나이에 무슨, 정말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말에 그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어요. 그 단순한 터치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동수 씨, 네. 우리 정말 괜찮은 건가요? 왜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어요. 언제 이렇게 가까이 앉았을까요? 미정 씨, 네.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담요 속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예순둘에 하는 설렘이라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혼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 뭐가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4년 동안 잊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동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기차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요? 네. 뭔가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인연일까요? 글쎄요.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두운 객실에서도 그녀의 미소가 보였어요. 미정 씨, 부산에 도착하면 정말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연락은 계속하죠.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친구 만나고 대구로 돌아가는 건 이틀 후예요. 그럼 제가 부산에서 동수 씨 만나러 갈까요? 정말요? 네. 가게는 직원에게 맡기면 돼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친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인 만난다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럴까요? 처음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잡게 됐어요. 하지만 부산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 달콤한 시간이 곧 끝날 생각을 하니 아쉬웠어요. 과연 현실에서도
이 감정이 지속될까요? 곧 부산역입니다. 열차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제 가슴이 순간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 씨, 정말 연락 계속할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이틀 후에 꼭 만나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이 감정이 계속될까? 기차에서의 이 특별한 시간이 꿈만 같을 텐데, 혹시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요. 왜요? 오늘을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4년 동안 잊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 미정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떠난 후로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도착 안내가 나왔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자리를 정리해야 했어요. 핸드폰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미정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로 번호를 저장하고 시험 삼아 전화도 걸어봤어요. 잘 저장됐네요. 그럼 내일 문자 드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정차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일어나야 할 때였어요. 미정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야말로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기차에서 내렸어요. 부산역 로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럼 이틀 후에요. 네, 꼭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동수 씨도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발자국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미정 씨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미정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62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친구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친구가 나와 있었어요. 야, 동수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차가 좀 늦었어. 그래, 고생했다. 빨리 들어와서 쉬어. 친구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야, 동수야, 오늘 얼굴이 좀 다른데? 응? 뭐가? 밝아 보인다. 좋은 일 있었어?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기차 여행이라서 그런가. 그래, 가끔은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해야지.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틀 후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과연 미정 씨는 약속대로 부산에 와줄까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미정 씨였죠.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해 주셨네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가게 일도 수고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친구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동수야, 언제 대구로 돌아갈 거야? 모레 저녁에 가려고. 그래, 하루 더 있다가 가거라. 혼자 있으니 심심하지? 괜찮아. 요즘은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어요. 어제까지는 혼자가 익숙했는데, 오늘부터는 누군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 미정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일 부산으로 가도 될까요? 동수 씨와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와주신다고? 정말 괜찮으세요? 멀지 않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돼요. 전혀 멀지 않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좋아요. 몇 시가 좋을까요? 이 시쯤 어떠세요? 완벽해요. 부산역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약속을 잡고 나니 온종일 설렜어요. 내일이면 미정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뭘 입고 나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혹시 기차에서의 그 감정이 현실에서도 이어질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오늘 오후에 지인 좀 만나고 올게. 지인?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 응, 서울 사람인데 우연히 부산에 일이 있대. 그래, 그럼 만나고 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면 반갑겠네.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 1시 30분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말 올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이시 정각 부산역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미정 씨였어요. 정말 와주셨네요. 미정 씨, 제가 부르자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동수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다시 만나니 신기했어요. 그날 새벽 기차 안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실까요?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와주실 줄 몰랐어요. 약속했잖아요. 동수 씨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낮에 보니 미정 씨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싶었죠. 동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동수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제 마음도 진지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4년 동안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요? 네. 정기적으로라도.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대구와 서울의 거리, 나이, 경제적 문제들. 하지만 이 좋은 사람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대전이나 김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차를 다 마시고 우리는 해운대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데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해변을 걸었어요. 62과 59의 데이트.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동수 씨,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 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부산역으로 돌아왔어요.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한 달 후에 대전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약속해요. 미정 씨가 서울로 돌아가는 KTX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린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졌어요.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달리 현실은 냉정했어요. 나이, 거리, 경제적 문제,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 미정 씨, 혹시, 네. 이런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미정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같이 살자고요? 네. 어차피 둘 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매번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하지만 그러려면 재혼을 해야겠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둘 다 조용해졌어요. 재혼, 62과 59의 재혼. 동수 씨,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반대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동수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그럽시다.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현실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그럼 오늘은 여기서, 네, 조심히 가세요. 평소보다 아쉬운 이별이었어요.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미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동수 씨,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대구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재혼까지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를 여기서 정리해야 할까? 미정 씨 같은 좋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미정 씨였어요. 오늘 진지한 이야기에서 무거우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동수 씨와 함께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따뜻한 문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정 씨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것. 6개월이 더 흘렀어요. 미정 씨와 저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재혼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2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한 관계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우연한 만남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려요.